혹시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이 떠져서 옷장 정리를 시작한 적 있나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서랍을 뒤집고 책을 다시 꽂고 냉장고까지 정리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친구들은 이상하다고 하지만 당신만은 알아요. 이게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당신이 무너지기 직전에 스스로를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오늘은 왜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청소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 숨겨진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집을 정리하면서 위안을 찾는 걸까요? 사실 정리를 좋아하는 건 깔끔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통제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통제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회사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업무, 예측 불가능한 인간관계, 불안한 경제 상황. 특히 요즘 2030 세대를 보면 더 심각해요. 취업 경쟁, 높은 물가, 오르는 집값, 불안정한 고용.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더 청소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 방만큼은, 내 책상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부 통제를 통한 감정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 뇌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행동을 원하거든요. 옷을 개고 설거지를 하고 책을 정리하는 그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보상을 받아요. 나 오늘 뭔가 해냈어 라는 신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집만 정리했을 뿐인데 왠지 뿌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안정감이에요. 깔끔한 공간은 무의식에 여긴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반대로 어질러진 공간은 불안을 유발해요. 쌓여있는 빨래, 정리 안 된 서류, 제자리에 없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속삭이죠. 너 아직 할 일 남았어. 너 정리 못했잖아. 예민한 사람들에게 이 속삭임은 소음이 됩니다. 정리정돈이 주는 또 다른 심리적 효과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청소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거든요. 내가 뭘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인과관계는 우리 삶에서 흔치 않죠.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은 복잡하고 미래는 불확실한데 청소만큼은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면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혼돈을 피하려고 정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정리는 자기 표현이에요. 그들에게 집은 캔버스거든요. 책을 어떻게 배치하고 화분을 어디에 놓고 수건을 어떻게 개는지 이 모든 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환경적 자아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 허영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청소를 명상처럼 경험합니다.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빗자루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물건을 분류하는 패턴. 이런 반복적인 리듬 속에서 그들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그냥 현재에 머물러요. 그래서 정리가 명상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손이 움직이고 감각이 깨어나고 몸이 반응하는 그 순간. 이건 앉아서 눈 감고 하는 명상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통제와 창의성의 연결고리죠.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종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창의적 에너지가 출구를 찾지 못하면 불안해지거든요. 정리는 그 에너지에 방향을 줍니다. 혼돈을 질서로, 생각을 구조로 바꾸는 거죠. 창의성이 규율로 위장한 형태예요. 그래서 청소를 마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깨끗한 공간이 마음에 꿈꿀 허락을 주거든요. 어질러진 공간은 방만 채우는 게 아니라 정신적 공간도 채우니까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정리를 안 좋아한다고 게으른 게 아니고 좋아한다고 완벽주의자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혼돈 속에서 오히려 창의력이 폭발하거든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작은 서류 더미만 봐도 머리가 무거워져요. 둘 다 정상이고 둘 다 인간적이에요. 차이는 당신의 뇌와 마음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는 거죠. 여기에는 감정적 역사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감정이 들쭉날쭉하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물리적 질서에서 위안을 찾아요. 깨끗한 공간이 그들에게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일관성을 주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청소가 압박이나 비난과 연결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집이 지저분하면 혼나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정리를 평화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연결시킬 수 있고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경과학적인 측면을 봐볼까요? 공간을 정리하고 나면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깔끔한 방을 보는 시각 자체가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리 후에 느끼는 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생물학적 반응이에요. 뇌가 질서는 안전이야 라고 읽는 거죠. 몸이 이완되고 호흡이 느려지고 갑자기 다시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리를 감정적 언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받아 또는 슬퍼라고 말하는 대신 그냥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없이 대처하는 방법이죠. 닦을 때는 감정을 방출하고 재배치할 때는 에너지를 재정렬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신체 조절이라고 불러요. 말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조리대를 반짝반짝 닦는 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겁니다. 더러움만 제거되는 게 아니라 긴장이 풀리는 거거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깨끗한 집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 치유로 느껴질까요? 우리의 주변 환경은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정돈된 공간은 뇌에 말해요. 나는 능력 있어. 통제하고 있어. 괜찮아. 반면 어질러진 공간은 속삭이죠. 나는 뒤처졌어. 길을 잃었어. 따라잡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의식적이지 않더라도 뇌는 환경을 감정적 대본처럼 읽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상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정리는 종종 놓아주는 것에 관한 거예요. 분류하거나 버리는 모든 물건은 작은 감정적 해방을 의미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정리가 예상치 못하게 감정적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자신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헤어진 연인이 준 선물, 입지도 않는 옷, 고장난 이어폰을 쓰레기통에 넣을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의 나는 필요 없어. 그게 얼마나 강력한 행동인지 아세요? 물론 모든 사람이 평화로움에서 청소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서 청소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정리가 안도감을 준다면 그건 일시적으로 통제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그 뒤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돌보려고 청소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처하려고 청소하는 건가요? 하나는 사랑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에서 나와요. 둘 다 인간적이고 둘 다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균형을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정리는 물건에 관한 게 아니라 감정에 관한 거거든요. 이건 중요해. 이건 남겨. 이건 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물건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는 모든 선반, 정돈하는 모든 서랍, 평온하게 만드는 모든 공간. 이건 내면에서 느끼고 싶은 감정의 반영이에요. 평화롭고 명확하고 의도적이게요.
생각해보면 집은 감정적 생태계입니다. 당신의 기분, 기억, 에너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청소할 때 단순히 환경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 분위기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이 공간은 내 거야. 이 평화는 내 거야.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걸지도 몰라요. 깊은 곳에서 정리는 완벽함에 관한 게 아니거든요. 소속감에 관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것, 건물로서의 집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요. 그러니까 다음에 빨래를 개면서 미소 짓거나 선반을 3번째로 재배치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냥 작은 습관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이건 자기관리의 행위거든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연결하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움 속에서 살 자격이 있어. 나는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얕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평화는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때로는 손에 빗자루를 들고 배경에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말이에요. 당신도 그런가요? 시간이 날 때 집을 정리하면서 깨끗하고 평온하고 포근한 느낌을 만드는 걸 좋아하나요?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숨을 내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정리는 물건에 관한 게 전혀 아닐지도 몰라요. 이건 우리 중 일부가 평화를 찾는 방법일 뿐이죠. 접힌 모서리 하나, 조용한 방 하나, 고요한 숨결 하나씩 말이에요.